샌델이나 보통 사실 진보 쪽이나 여러 가지 많은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돈으로 세상의 기준이 결정되는 게 맞느냐, 시장의 논리로 모든 걸 생각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게 사회학이나 또 진보나 이런 쪽에서 주장하시는 많은 논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어떤 되게 돈이 없는 사람이 놀이기구를 타고 싶은데 바로 옆에서 부자가 매직 패스를 끊고 그걸 타러 바로 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타려고 1시간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상황이 나오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 송희구 작가님이 쓴 소설 중에 하나 있어요.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였나 책이? 아마 그래서 그 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샌델이 이거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어떤 부분은 찬성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분이 하는 얘기는 주로 뭐냐? 줄 서자, 제비 뽑자 이거예요. 사실은 줄 서고 제비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가지는 의문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면 줄서기랑 제비 뽑기는 공정한 걸까요? 줄서기는 누가 유리할까요? 첫 번째 시간이 많은 사람, 두 번째 건강한 사람. 그렇겠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돈은 많은데 체력이 약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줄서기에 불리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20대 초반에 굉장히 건강한 청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는 누가 놀이기구를 타는 게 공정한 거죠?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재벌일수록 유리하고 체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유리한 거예요. 근데 이 기준으로 무언가의 재화의 사용이나 재화의 어떤 가치를 나눈다? 이것도 그러면 공정한 거지? 왜 공정한 거죠, 이거는? 누구나 돈이 없었고 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시간과 체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그것도. 모든 사람이 시간이 많고 모든 사람이 체력이 좋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줄서기가 편할까요? 차라리 장애가 있는 분들은 돈을 많이 쓰고 매직 패스 끊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되고요. 두 번째, 제비뽑기는 공정한가? 제비뽑기가 과연 공정할까요? 왜 안 공정한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제비뽑기는 물론 이게 조건부 확률이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자, 예를 들어서 총 10가지의 1, 2, 3, 4, 5, 6, 7, 8, 9, 10 공이 있다고 칠게요. 내가 처음에 뽑을 때는 만약에 당첨 확률이 절반이에요. 그러면 절반이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5를 뽑았어요. 당첨이 된 거죠. 그러면 4대 5가 돼요. 4대 5가 되면 이때 선택하는 사람은 불리하지 않나요? 확률적으로. 그러면 예비뽑기를 할 때 순서는 누가 정하죠?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샌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력의 유의는 어디서 오는가? 제가 이거는 왜 다뤄놨냐면, 그러니까 돈이 기준이 안 돼야 된다면 대체할 만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뭘까 이게?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편리함이 없다면 사실 돈을 벌 유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논쟁을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이 드는 게 한국은 생각보다 돈이 많아도 할 수 있는 게 제약을 받는 사회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노력의 유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공정한 어떤 부분, 공정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게 샌델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공직을 추첨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을 추첨을 하자는 건데, 이게 운으로 분배를 하는 거잖아요. 운으로 분배를 하는 건 또 정의롭냐? 이게 왜 정의로운 거지? 보통 샌델이 비판하는 건 능력주의예요. 능력하고 돈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는 거. 이 두 개를 싫어해요. 그러면 운에 의해서 어떤 자리를 분배하는 거는 이건 왜 정의로운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 한번 보면은 샌델은 그런 진단을 해요.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만 판단을 하고 돈으로만 선택권이 부여되고 돈으로만 편리성이 해결이 된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샌델은 돈으로 뭐든지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맞죠? 그것도 당연히 맞죠. 저는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중에 재화라기보다는 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 물론 사람도 많이 고용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 근데 이런 거는 좀 돈으로 한계가 있어요. 약간 돈이 도움은 되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래서 샌델은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아까 말씀드린 줄서기, 제비뽑기, 공론심이에요. 이 세 가지거든요. 일단 첫 번째 줄서기는요. 먼저 오면 먼저 얻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명품 구매가 있어요. 그 아마 아시겠지만 오픈런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오픈런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에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얻는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명품관 앞에서 줄 서는 알바가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 미국에서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샌델은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도 이 책을 쓸 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줄서기 결국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보상받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시간 부자들에게 이득을 주는 거다.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사회적인 전체 복리에서는. 이거는 일단 어떻게 보면 공리주의적 관점인데, 그러니까 물론 샌델은 공리주의적 관점을 싫어해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면 여기에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게 되니까 생산적인 곳에 시간이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생산적인 것에 시간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공리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직관적으로 보면 이게 공정해 보여요. 저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근데 공정해 보이거든요. 접근 가능성이 쉽죠. 내가 일찍만 일어나면 되니까. 예를 들면 롯데월드에 가서 내가 그냥 딱 첫 번째 1순위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문 열고. 그래서 막 신나게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줄서기는 결국에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 그러니까 누구나 일찍만 일어나면 가능하다. 이런 거죠. 자, 근데 여기서의 반론은 시간 여유 있는 사람 유리하다. 결국에 이것도 이제 또 불평등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키도 그렇고 뭐 프라모델도 그렇고 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게 추첨인데요. 추첨. 제비뽑기 추첨. 이거는 무작위로 막 배분을 하는 거예요. 무작위로. 진짜 무작위죠. 그렇죠? 출신 재력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확률이다. 근데 완전한 기회균등이긴 해요. 운에 의한 불공정이 있어요. 운에 의한 불공정. 그리고 노력의 유인이 소멸된다. 이거는 제 생각을 담아 놓은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하게끔 하는 구조의 제도는 아니겠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제비뽑기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열심히 한다고 막 제비뽑기에 막 신들린 실력이 생겨가지고 내가 손에 딱 닿는 순간 바로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게 이건 거야. 이런 건 아니니까. 노력의 요인이 이제 소멸이 되는 거고 운에 의한 불공정이 있다. 그다음에 공론심의. 이게 이제 샌들이 지향하는 방향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민주적으로 해결하자 이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이 공론심의 있잖아요. 이 주장을 딱 보자마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샌델은 오만한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사실. 왜 그러냐? 저는 사람이 진짜 오만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패턴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역량, 사람의 판단 능력, 각 사람이 가진 어떤 사고 능력. 사실은 차이가 있는데도 이걸 애써 부정합니다. 시민이 함께 토론해서 샌델이 지향하는 방향 분배 기준은 민주적으로 결정한다. 이게 이제 지금 샌델이 지향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주장을 볼 때마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왜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는 말 안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샌델은 당연히 생각한 게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기준으로는 이제 매직 패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민주적으로 결정을 한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은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별로 아주 좋아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민주적으로 정당하다? 이게 뭘까? 그냥 다수결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민주적 방법의 문제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도 똑같은 한 표를 가진다는 거예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사실 저는 원자력 발전 관련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원전 관련 계획을 세우는데 원자력 관련 기술이나 어떤 논리, 이론이나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 실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생사하는 한 표랑 원자력에 완전히 문외한인 사람이 한 표를 투표하는 거랑 이게 같냐는 거죠. 근데 이것도 민주적으로 해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샌델은 이게 제일 좋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그리스가 했던 직접 민주주의처럼 그걸 대안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이고, 잘못된 결정이어도 그냥 정당성만 부여하면 되느냐라는 거죠. 잘못된 결정인데 그냥 다수가 결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맞냐, 이게 사회의 주요 의사선택과 결정을 하는 근거가 되는 게 맞냐. 근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실행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일단 제 의견이긴 해요.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두 번째로는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어려워요. 보통 그 의사결정을 시장에 맡겨왔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게 있죠. 제비뽑기를 기준으로 해보면 제비뽑기는 뭐 당연히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음식을 분배를 합니다. 음식이 100개가 있어요. 100명한테 분배를 하는데 한 명 이렇게 해서 그냥 평등하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거는 2개, 3개를 한 명한테 주고 어떤 사람 못 먹게 하는 구조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게 제비뽑기죠, 사실은. 제비뽑기를 만약에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운이 좋으면 밥을 많이 먹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못 얻을지도 몰라요. 노력을 해도 의미가 없어. 결과가 운에 의해 결정돼. 그냥 노력의 기대 수익이 0이에요. 노력을 안 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 혁신이 저하돼. 당연하죠. 그다음에 분배할 파이 자체가 줄어든다. 이 제비뽑기 방식을 저는 사실은 사회주의랑 공산주의에서 보는 편인데, 계획 경제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었죠. 내가 노력을 해도 결과가 운에 의해 결정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거대 조직 체계 속에서 나는 그냥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련 동유럽 계획 경제에서는 좀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혁신을 시킬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해요. 리스크 감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리스크를 왜 감수해야 되죠? 어차피 난 리스크를 감수하든 아니든 결과는 똑같은데. 그다음에 교육에 투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떤 내 아이한테 교육을 투자를 하면은 결과가 더 좋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자기 계발에 대한 유인이 되는데 추첨제로 가면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죠. 그다음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조금 최대한 얘기해 볼게요. 저는 과거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운 자체가 공정한가? 이게 많은 부자분들이 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이 되게 많이 공감이 됐던 게 어떤 사람은 운이 분명히 많이 작용을 해서 또 성공에 많은 영향을 주고 그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성공한 분들 중에. 물론 운을 내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쪽으로 행동을 하고 최대한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게 제가 이제 과거에 아웃라이어라는 책 같은 거 설명할 때도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등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일찍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건 운이잖아요, 사실. 내가 하필이면 그 지역에 컴퓨터가 몇 대 없을 때, 전국에 몇 대 없는데 컴퓨터가 있는 학교에 들어갔어. 고등학교에. 그리고 서울대 저희가 86학번이 뭐 전설의 세대잖아요. 뭐 엄청난 기업들이 창업이 됐던. 그 창업자 분들도 사실은 그 컴퓨터라는 거를 서울대 딱 들어갔을 때 접하면서 많은 걸 해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운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추첨을 했을 때 그러면 좀 결과는 어떻게 될 거냐. 추첨 자체는 동등하더라도 당첨 후 그 기회를 활용할 능력 자원은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한국이 6.25 전쟁 이후에 부의 격차가 벌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6.25 전쟁을 겪은 거는 물론 이제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건 다 다르지만 완전히 밀렸었잖아요. 저희 전선이 밀렸었으니까 원래 모든 재산을 다 잃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놀랍게도 많은 부자 관련 연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다 똑같이 분배를 해줘도 그 사람이 가진 거에 따라서 한 2년 정도만 지나면 또 부의 격차가 많이 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추첨은 이렇게 해서 뽑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어떤 정치인을 추첨으로 뽑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자원도 그럼 완전하게 공정하게 만들 거냐?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인간을 평준화해서 만들겠다는 거니까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유전자 조작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노력 덕성의 부재라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요즘에 그러니까 샌델이 지적하는 건 이거예요. 뭐냐? 아니 정말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냐 이거거든요. 왜냐면 타고나는 가정이 다르고 가족이 다르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르니까 그리고 타고난 재능도 다르니까 그냥 아예 추첨제로 뽑자 이건데 근데 이 추첨제로 완전히 가버리게 되면은 아예 노력으로 극복도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많이 기여한 사람도 보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결과가 임의성, 그러니까 탈락한 사람과 잘된 사람 차이가 오직 운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조금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면 운으로 해가지고 뽑힌 사람은 뭘 신경 쓸까요? 이미지를 신경 쓰겠죠. 능력의 개발이나 이런 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저라면 이미지를 신경 쓸 겁니다. 근데 샌델은 되게 인간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해요. 제가 이걸 책을 보면서 계속 이 뉘앙스를 많이 느꼈는데 제가 사실 그 샌델이 쓴 자유주의의 한계 그 책도 봤거든요. 그 책이 훨씬 철학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런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이런 건 대중서고요. 원래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이 그나마 제일 나았어요. 롤스에 대해서 비판하는 책이었는데 이 책이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책이거든요, 이 책. 이 책에서부터 여러 가지 뉘앙스가 나오는데 이제 그 뉘앙스가 뭐냐. 이 사람은 사람들을 능력 격차가 크다고 보지 않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기준에서 사람들을 생각해요. 교수니까. 아, 다 사람들이 나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지? 아,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철학적인 원래 논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드워킨은 운의 평등주의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단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드워킨이 말했던 거의 논지 중에서도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선택의 결과는 본인 책임이지만 자연적 운은 보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 추첨은 이 구분을 무시하기 때문에 단순 추첨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노직은 이제 자유지상주의인데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의 결과는 정당하다. 시장 분배를 제3자의 기준으로 재배분하는 게 오히려 침해다. 그러니까 추첨도 외부에서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롤스는 무지의 베일드에서 선택하더라도 순수 추첨이 아닌 이게 롤스의 핵심 사상인데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원칙을 선택할 거다. 사회는. 내가 제일 망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할 거다. 이거죠. 저는요. 이 생각에 반대예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롤스의 이 생각에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는 잘 될 거에 베팅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관점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이긴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이 이야기를 보면은 추첨이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운도 평등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운으로 뽑는 건 평등한가? 무죄 베일이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장 가격으로 하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보면은 효율적으로 자원은 배분돼.
노력 혁신의 유인도 제공되고 자발적 거래의 자연이 있어요. 다만 사실 돈으로만 해결하면 부유층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는 맞아요. 도덕적 가치가 상품화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랑, 봉사 이런 것도 도덕적 가치로 또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빈곤층의 접근성을 차단한다. 이런 게 시장 가격을 센 단점이에요. 그다음에 제비뽑기 추첨은 기회는 평등해. 그 대신 누가 뽑힐지 몰라. 그러니까 기회가 평등할 뿐이지 실제로 평등하진 않아요. 편견 연고주의는 차단한다. 출신 재력 무관하다. 근데 이제 노력에 대한 유인이 소멸하고 운 자체가 불공정하고 결과가 정당성이 결여돼 있죠. 아니 운으로 뽑는데 이 정당성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다음에 줄서기는 그나마 노력이 들어가요. 선착순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빨리 달려가면 직관적으로 공정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숨겨진 불평등 재생산하고 기회비용 낭비인데 자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어떤 명품을 사려고 오픈런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거를 사려고 전날 밤에 가서 텐트를 쳐요. 자 그래서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서 버티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뭘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구조가 되면 그러니까 뭐든지 선착순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이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긴 해. 단순하고 일찍만 가면 되니까. 근데 기회비용이 엄청 크게 낭비되고 숨겨진 불평등 재생산, 뭐 시간 여유층이 유리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분배를 할 때 기준을 이렇게 네 가지로 많이 둬요. 이제 첫 번째 필요 기준, 그다음에 기여, 역량, 절차. 보통은 이제 역량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절차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한번 볼게요. 자, 필요 기준은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지금 밑에 이제 예를 제가 들어놨는데 이런 겁니다. 저소득층인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요. 근데 급해. 이 사람이 응급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일단 응급치료를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단 응급치료를 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여는 내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 가치를 창출하는 걸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사실은 현대 자본주의는 기여 기준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기여 기준. 물론 완벽하게 기여 기준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역량 기준인데 이 아마르티아 센의 접근 방법이에요. 이게 노벨상 받은 이제 인도 출신 경제학자이자 철학자거든요. 아마르티아 센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각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최소 조건을 보장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인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생활은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이나 안전망 접근성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량 그다음에 요걸 해준 다음에 뭘로 보자? 역량으로 보자. 현대사회복지가 이런 기준이에요. 너 생존은 하게 해줄게. 기본적으로 너 공부도 하게 해줄게. 왜냐면 지금 거의 이제 돈이 없는 분들 무상교육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역량으로 그래도 판단은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절차 기준을 볼게요. 결과보다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그냥 결과를 보고 불평등, 평등을 구분하지 말고 과정만 제대로 돌아갔으면 괜찮다. 이렇게 보자 이거예요. 공정하게 경쟁했으면 오케이. 그냥 괜찮은 걸로 보자. 그래서 이제 공정한 경쟁 규칙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만 하고 이대로만 했으면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는 누가 제일 많이 생산했는지 이런 거는 평등의 범주에선 빼자. 절차만 제대로 지키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결합하는지가 현실에서는 그 기준으로 많이 형성이 되죠. 저는 사실은 요거 기여랑 역량 기준으로 많이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역량 기준이면은 안전망이나 이런 부분 좀 충족을 해주되 기여한 거에 따라서 그래도 보상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제 샌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역시 교수다. 토론을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의미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다수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 정책을 한다고 해서 그 정책이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느냐? 그리고 정말 의도한 기능이 나오고 의도한 결과가 나오느냐? 저는 민주사회에서는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게 있었어요. 세종이 집현전을 세울 때 이제 세종이 집현전을 세운 이유 중에 어떤 것도 있었다고 많이 이제 역사적으로 연구가 돼 있었냐면은 전문가 집단을 키우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조선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의 필요성은 알고 있었는데 혹시나 무신정권 같은 지역 파벌 이런 게 생길까봐 계속해서 인사를 이렇게 돌렸단 말이죠. 지금 한국에서 공무원들 뭐 법관들 이렇게 해서 지방으로 뺑뺑이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조선 세종도 그렇게 했는데 세종이 이걸 하다 보니까 맨날 돌리니까 전문성이 없고 능력이 다 고만고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 부패는 또 싫으니까 부패는 막아야 되니까 왕 직속에 약간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무언가를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을 키워야겠다 해가지고 전문가들을 키운 건데 이 전문가들을 사실은 육성을 하지 않으면 민주적 토론만으로는
올바른 정답이나 올바른 뭐 판단이나 이런 게 저는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을 막 비판하는 이제 샌들은 항상 시장을 싫어해요. 시장을 좀 비판하고 돈으로 이렇게 결정되고 이런 걸 싫어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민주적 토론만으로 분배가 잘 되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에서 항상 이 돈으로 무언가 어떤 의사결정이 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친구들이 많죠. 어쨌든 그래서 민주적 토론만으로는 저는 분배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민주적으로 가도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의사결정할 거 아니에요. 이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아까 저는 이제 비어랑 역량 기준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가 그나마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샌델의 기준대로 하면은 이제 노력의 요인은 이제 사실 소멸한다. 그리고 결과의 정당성도 없다. 추첨으로 하고 토론으로 했는데 없어요. 사실 정당성이란 건 없어요. 단일 원칙으로 가야 되는 건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방법을 싫어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뭐 매직 패스든 심지어 매직 패스 그거 논란이 있고 나서는 비즈니스 클래스도 없애야 된다, 퍼스트 클래스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한번 준비를 해본 건데 일단은 좀 이거는 이제 아까 역량 기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는 사실 돈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샌델은 이 돈으로 뭐 예를 들면 줄서기나 이런 거를 피해가는 게 옳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특히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 줄 서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해가지고 세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거를 엄청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거 자체를 엄청 나쁘게 보지는 않고 그나마 현실적으로는 일단은 재화는 그래도 돈의 기준으로 일단은 분배되는 게 일단은 맞다. 그나마 그래서 사람들이 좀 열심히 사는 게 아닐까. 네, 맞아. 그리고 용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어떤 다른 분도 말씀해 주셨었지만 은행도 그렇고 뭐 비행사 이제 항공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클래스나 막 이런 게 없으면은 비행기를 띄울 때 적자가 나는 거예요. 저는 매직 패스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매직 패스로 돈을 많이 받고요. 그 돈을 가지고 놀이기구를 개선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 돈을 많이 해서 벌어서 놀이기구를 하나 더 만들어 그냥. 저는 그런 마인드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물론 대학에서 등록금, 장학금으로도 많이 주고 하니까 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저는 사실은 물론 이거를 비율을 잘 조정해야 되겠지만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까지는 차라리 그냥 기여입학제를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그 기여입학제 같은 것도 대학 제도에서 기여입학을 시키고 그 돈은 반드시 학생에게 돌아가게끔 제도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려운 친구들의 장학금으로 지급을 한다거나 뭔가 기회가 없는 친구들한테 생활비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생활비 같은 것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저는 사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해요. 실제로 평등을 외치는데 평등을 외치는 방식으로 실제 살다 보면 진짜 평등해져요. 그래서 계층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가 없으면 비행기 표값이 다 비싸지겠죠? 매직 패스도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땅 파서 장사하는 건 아니니까 수익이 일단 나야 되잖아요. 근데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 접어야죠. 기업입학은 우리나라 정서에 안 맞죠. 사실 많이 반대를 하시죠. 근데요, 우리 그냥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근데 이게 차라리 그거를 어려운 친구들 장학금으로 주고 그 친구들을 저기 기숙사도 제공해주고 저는 그게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냥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솔직히 진짜 정말 공부만 잘해서 좋은 대학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방송에는 그런 분들이 간혹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제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 찍은 거에서 뭐 어떤 분이 이제 치과 의사 분이셨는데 이제 40대 초반인 치과 의사 분이셨는데 막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자기도 뭐 그랬는데 공부 어떻게 했고 뭐 이렇게 하고 해서 그렇게 됐다. 근데 막 얘기를 그렇게 하는 사례들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사례들이 100 케이스가 있으면 그 중에 몇 개나 될까? 보통은 집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물론 저는 주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 시작점이 좀 좋지 않아도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한테 아예 루트를 주자 이거야 그냥. 루트를 주고 돈을 많이 내. 한 100억 내 그냥. 그러면 그 100억 내면은 애들 얼마나 많이 그 할 수 있겠어요. 그 저기 공부하고 싶은 애들. 그쵸, 그쵸. 그것만 좀 보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대놓고 돈 주고 들어갈 애들은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애들은 능력으로 경쟁하자.
저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취지는 그런데 실제는 그걸로 다른 거라죠. 그렇죠. 사실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좀 쓰긴 써야겠죠. 근데 어쨌든 결국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기업입 학제는 이제 시도를 안 하고 있죠. 산불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산불 정책 중에 하나였었고 오랫동안 그래서 계속 안 해왔죠. 안 해왔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좀 많았다.